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일단 오늘 코스피는 나름 괜찮았는데 코스닥이 상당히 다시 한번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예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개인들이 코스닥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어제 이야기 드렸죠. 일본식 적 PBR 증시 부양?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게, LG를 여러분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SK를 사실까요? 아니면 삼성화재를 매수하시겠습니까? 진짜 개인 투자자가 아무데도 갈 게 없이 만들어버린 그런 정책이 지금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상태로 좀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글로벌 증시랑.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탁상 K 증시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PBR 저평가되어 있는 한 배 미만의 종목들을 한 배까지 끌어올린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PBR이 10배인 기업까지 자칫하면 PBR 한 배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완전 역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할지 진짜 궁금하네요. 월요일날 원래는 제가 콘텐츠를 안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콘텐츠 올린 게 이런 내용이에요. 코스피가 강세고 코스닥은 약세. 찍어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다. 이거 일요일 라이브에서부터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번에 코스피 계속 안 좋을 거다. 사실은 저 PBR을 부양하는 이런 뉴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급,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코스닥이 약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이란 걸 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거 세력들이 코스닥 올릴 마음이 전혀 없구나, 이런 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왕 올릴 거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거릴 게 아니라 한번 팍 죽이고 개인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그리고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코스닥이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월요일날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나중에 봐가지고 야, 진짜 이건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1월의 마지막 날 거래가 끝났는데 내일부터는 2월입니다. 어쨌든 1월 첫날부터 해가지고 1월을 조심하시라 얘기를 드렸고, 현금을 애초에 1월 3일부터 바이오에서 일단 현금 만들자 4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뭐 그 중간에는 반도체도 조심하시라 별의별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 HLB는 또 먹을 땐 먹어야 되잖아요. HLB가 올라갔을 때 털리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털리지 마시라, 더 갑니다 HLB, 막 이런 것도 잡아드렸고, 이번 한 달은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믿기지 못하시겠지만 좀 잘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나름대로는 좋은데, 원체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거 자랑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찐 바닥 맞나요? 이런 것도 제가 추적을 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게, 2차전지가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G, 엔솔이나 이런 대형주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즌 1의 시세를 끝낸 비메모리 반도체, 온 디바이스 관련주, 그리고 AI 붙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점점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애초에 또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 반등 나올 때 추세 전환보다는 반등으로 본다. 이때 코스닥이 반등을 빡 쳐주니까 사람들이 환희, 야 이제 글로벌 증시 좀 맞춰서 가려나 보다. 근데 제가 반등으로 본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어떻게 반등이 맞았던 것 같나요? 이제 와서 현금 만든다고 하면 그건 뒷북입니다. 지금은 현금 만드는 건 이미 늦었어요. 지금 만드는 건 늦는 겁니다. 지금 파는 건요, 리스크 관리 아니죠. 이거는 패닉셀링이에요. 지금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빠지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존버 타야 됩니다. 이거 빠졌다가 지금까지 금방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 보고 확인하려고 한다? 손 안 나가요. 바닥에서 손 안 나가요. 지금은 이제 버티는 구간 들어가신 겁니다. 어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금이 7%밖에 없어서 진짜 현금 만들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지난주 수목 들어서 제가 현금이 15%를 만들어졌는데요.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요번 주에 HLB까지 차익하면서 현금이 이제 25%까지 늘어났어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래도 좀 흐름이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베타제 분들도 현금 만들어서 너무 편하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현금 가도하게 만드신 분들은 60%까지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와, 이분은 정말 대단한 형님이다,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금 60%는 진짜 들고 있기 힘들거든요. 이거를 참고 있어. 제가 가이드를 딱딱딱 드렸거든요. 지금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설 지나서 2월 16일까지 우리가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조심합니다. 안 좋고 뭐 시장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나올 재료들이 시장에 압박감을 줄 수 있으니, 이때까지는 유의미하게 반등을 하더라도 뭐 추세 전환한다, 이것보단 반등으로 보자, 일단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뭐 당장 오늘 밤에는 FOMC가 있습니다. FOMC를 넘기고 나서는 아마 이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서 좀 더 랠리를 만든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또 글로벌 증시는 뭐 좋든 뭐하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수요일부터는 우리나라가 뭐가 들어가죠? 바로 설 연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메이저에서. 그래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위험 회피 물량이 나올 텐데 이게 바로 수요일 오후 정도부터, 빠르면 수요일부터, 오전부터.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좀 액티브한 것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수, 목 보내고 금요일, 월요일은 휴장이죠. 휴장 시간 보내고 설이 딱 끝났어. 설이 끝나면 이제 바로 뭐가 있죠? 설 지나자마자요. CPI. 이거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유가도 유가인데 원자재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곡물, 구리 이런 것들, 원자재들, 금 이런 원자재 가격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월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2월 CPI에 반영이 됩니다. 제가 1월 PC, CPI 발표할 때도 계속 얘기 드린 건 1월이 아니야. 2월을 생각해야 된다고. 파월이 과연 이걸 모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감은 있지만 이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 물건너 갔다가 보는 게 맞습니다. 파월 입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이미 지금 금리 인하를 3월에 할 거였으면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시장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솔직히 이렇게 3월에 안 하더라도 어쨌든 5월에는 하겠지. 요것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군요. 기조를. 근데 5월도 안 해. 상반기는 안 하려고. 이래버리면 머리 아파지는 건데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요 정도로 조금 얘기를 할 것 같고 이제 QT에 대한 언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좀 핵심이다. 그대로 오늘 FOMC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또 금리 인하 한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여러분 조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가는 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 심리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코스닥으로 보면은 야 이거 진짜 개인들 아직도 안 떨어져 나왔거든요. 만약에 세력들이 이번에 눌림을 글로벌 증시와 무관하게 우리 증시를 한번 털어먹겠다라고 하면은 안 털렸어요 개인들이. 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세력 형님들의 의지긴 한데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혹시라도 개인들을 털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전 제가 어떤 생각을 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GM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8%대 급등이 나오는데 이런 뉴스 나오지도 않습니다. 많이. 오로지 그냥 전기차 안 좋다, 뭐 문제 있다, 막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GM에서는요, 애초에 감산, 이거 상반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24년에. 이거 왜 한다고 했나요? 얘네가 파업이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이 임금 인상에 대한 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언제? 24년 상반기 지금이에요. 그런데 여기 GM에서 그때 얘기한 게 뭐였죠? 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생산 이거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럼 이게 뭐죠? 외부 요인 때문에 생산을 잠깐 뒤로 밀어서 나중에 24년 하반기부터 25년도까지 빠르게 증선해가지고 빠르게 생산을 내겠다. 이거 100만 대 생산을 맞춰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해석 우리나라에서는 막 지네 맘대로 하죠.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때 뉴스 나왔을 좀 웃겼는데 요런 얘기 나오면서 생산 좀 빠르게 하겠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와 글로벌 증시에서 바라보는 전기차 시장의 업황은 상당히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최근에 BMW라는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인지도 굉장히 좋죠. 5 시리즈가 신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벤츠라는 브랜드도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좋죠. E 클래스 신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갑자기 웬 BMW나 벤츠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5 시리즈와 E 클래스 모든 모델의 엔트리 모델까지 뭐 예를 들면은 BMW 520i라던가 아니면은 벤츠의 E200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냐? 바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48V짜리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초도 물량이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면은 그 이후에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공급 부족이 돼요.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배터리가. 그래서 이거 지금 초도 물량 들어오고 나서는 그 후발로는 이제 대기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주문이 너무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급 문제 때문에 어느 거 48V 배터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뭐 배터리가 모자르고 남아돌고 막 자기 맘대로 막 그냥 해석이 나오는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막 안 좋지가 않아요. 그냥 성장통 정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LG엔솔도 30% 정도는 성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30%가 적게 성장하는 건가요? 100조짜리 기업이? 참 이런 리포트들 같은 거 보면 참 왜곡되어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가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제가 2차전지가 지금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이야기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전광판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전히 AI가 묻었다. 그러면 그냥 박살나는 시장.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뭐 CX에 그리고 이렇게 온 디바이스 다 박살났죠. 이거 시즌 1 끝났다고 지난주에 한참 노래 불러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피하셨나요? 아니면은 적어도 매수만 안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매수만 안 했더라도 오늘 이기는 베팅을 하신 겁니다. 오늘 코스닥이 약 2.4%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뭐 2차전지 가전주 아침에 강세 보이다가 뭐 빽긋빽긋한 모습도 보이지만 많이 안 빠졌어요. 별로 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미 미리 완전 미친 듯이 얻어 맞았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 미리 얻어 맞은 거고, 바이오가 최근에 HLB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다가 HLB는 그냥 나름 버티는데 제약 업종이 빠지다 보니까 그냥 뭐 알테오젠, 레오캠, 에이베 이런 플랫폼 바이오, 제가 특히나 이쪽은 조금 힘들 거라고 얘기 일단 드렸습니다. 왜? 안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네오캠은 좀 힘들어요. ABN 라이센스 같은 거 가시적으로 안 나오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제약 뭐라고 했어요? 안 좋아한다고. 아니라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거 이미 비싸. 비싸다 얘기 드렸고, 엔케맥스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막 이렇게 피레침 쏘더라고요. 어제 1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올라가자고 막 찾아봤어요. 근데 뉴스가 없어. 뭔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물량틀이었던 거죠. 대주주가 반대 매매 당해가지고 그냥 아깝습니다. 그 제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은 이거를 그 인수하려고 아마 좀 물량을 받아주지 않았을까. 이거 약간 기술력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수하려면은 대충 계산해보니까 400억이면 넉넉하게 인수하겠더라고요. 대주주로. 요거 회사 먹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삼자 배정으로 이거 딱 들어간다. 삼자 배정으로 들어가면은 자금난도 해소되고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얘가 어쨌든 자본 잠식 우려도 있으니까 당장에 감사 시즌 앞두고 아무튼 뭐 이런 얘기하고 놀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세포 치료제도 좀 많이 빠졌고, 얘가 잘못을 지으니까 3대장 중에 하나인 GC셀도 괜히 얻어 맞았다가 그나마 낙폭 회복했고, 뭐 차바이오도 아침에 빠지다가 회복은 했네요. 그리고 AI 모든 이 진단 쪽, 제가 이거 절대 하지 말자 그랬죠. AI 쪽 비만 침해 뭐라고 했죠? 트렌드에 떨어졌다. 이쪽까지 비만침에 AI 스퀘어 이쪽은 하는 게 별로라는 거, 메리트 없다, 진작에 얘기 드렸습니다. 이것만 빼고 보더라도 그냥 괜찮거든요. 제가 걸러드리는 것만 피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AI 쪽 좀 힘들다, 이거 진작에 이야기 드렸고, 지금 뭐 온통 파란 나라입니다. 그 와중에 네이버 어떤가요? 카카오, 제가 절대 안 한다고 했죠. 네이버 카카오 얘네는 언젠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들은 뭐 현대, 기아차 이런 거 괜찮고, 지금 개인 투자자가 갈 곳이 없어요. 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거 하실 겁니까?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이런 거 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필 잘라가지고 이런 거 살 겁니까? 의미 없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지금 거꾸로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가 갈 곳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정도이고, 오늘 아침에 브리핑은 AMD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을 나름대로 좀 괜찮게 냈거든요. AMD는 좀 별로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나름 좋았어요. 근데 한센 상회하는 실적은 냈지만 지금 미국 시장은 뭐다? 선반영의 마법에 쌓여 있다. 그래서 너네 다음에는 얼마나 더 벌 건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답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선반영을 할 만큼 너무 많이 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나스닥이 신고가를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 M7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MD, 뭐 인텔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비대하게 커져서 올렸거든요. 개별주, 중소형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서양적으로 이런 시총 상위주만 가지고 종합지수가 땡겨진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시총이 커졌습니다. 애플이라던가.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실적을 부합시키는 게 상당히 좀 과제가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미국의 실적 발표로 인한 하락은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괜찮았죠. 코스피는 나름 버텼는데 코스닥이 그냥 AI만 묻었으면 그냥 죽이는 그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AMD랑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힘을 못 쓰면서 코스피도 버티는 정도를 간간히 좀 한 정도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시장은 그렇습니다. 남들 좋다고 투자하면 그만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AI 온 디바이스 이럴 겁니다. 지금 어느 순간 결국에는 AI는 갑니다. 결국에는 반도체는 올라요. 저도 인정해요. 근데 이거 그냥 얻어맞으면 조금 힘듭니다. 당장 순서가 뒤로 밀릴 거예요. 바로 올라간다? 그건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요, 가장 안 좋을 때 더 나빠질 거 있어? 이거를 찾아다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거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엄청 안 좋아, 업황이. 근데 어차피 나중에 산업적으로 발전을 할 산업이야.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되겠죠. 어차피 성장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찾는 거죠.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더 나빠질 거 있어? 얼마나 나쁜데? 나쁜 거 다 반영했어. 앞으로도 나빠질 게 없으면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LNF도
2,800원 적자 내놓고 이 다음날 주가가 바로 탁 튀는 그런 흐름도 보였거든요.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더 나빠질 거 없네? 그럼 악재 다 반영했네? 우려감이 이제 얼마나 더 나빠지려고? 이런 거를 시장에서 반영한다는 거죠. 실적이 이미 튀어 있다. 그런 건 이미 가고 있어요, 주가가. 제가 예전에 비올이라는 종목도 그랬거든요. 얘가 세력이 자꾸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올라가지? 이만큼 올라가서 보니까 실적이 찍히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래. 이미 주가가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찍히고 보는 건 이미 늦는 거예요. 실적이 다음에 엄청 좋아요. 이미 늦습니다. 주식시장은 역시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말은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이 돈이라는 건요, 뉴스가 뜨면 이미 올드해진 재료가 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재료라는 거죠. 결국에 뉴스는 후행성 확인 도장을 받는 개념이란 거를 여러분이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돈은 미리 알고 자리를 다 잡는다는 거. 이걸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얘기해 드리면은 K 증시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더 나빠질 거 있나요? 이런 걸 대입해 보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쭉 오늘 얘기 드린 게 더 나빠질 게 있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더 나빠지겠습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나쁘지 않다니까요. 다만 최근에는 조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와중에 거꾸로 가는 탁상 정책으로 조금 고생을 할 수 있는 정도고, 요것도 넘어가면은 우리 증시가 정말로 산업적으로 좋다는 거, 반도체, 헬스케어, 2차전지, 조선 뭐 빠짐없이 좋습니다.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까지 좋은데 뭐 의료 미용 기기 이런 쪽도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비싸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지난 가을에 이렇게 찍어 눌렀고 반등했는데 공매도 금지 나오자마자 좀 기대했더니 또 눌러, 그리고 갈라고 했더니 또 눌러. 지금 이런 실망감을 자꾸 주는 그런 본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를 잘 넘어가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올라가는 시장이 결국 올 것이다. 내가 오늘 출근한 회사가 내일 모레 되면 뭔가 크게 바뀌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점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는 거. 이런 투자하는 마음으로 좋은 대응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장중에 제가 베타제에게 남겨드린 얘기입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다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현금이 좀 많거든요. 근데 오늘같이 시장이 빠져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뇌피셜 가동합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바닥 같은데. 오늘 바닥 같은데. 오늘 바닥 같아. 지금 바닥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현금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거 쓸까봐 리스크 관리 꼭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내일 FOMC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혹시 반등 시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FOMC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FOMC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지켜보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또 조금 더 또 정체가 될 수 있고, 설 지나면 또 악재가 산적해 있으니 이런 것 정도는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자. 그리고 코스닥은 잔인할 때 더 잔인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오늘 800P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찝찝하더라고요. 이 양 깰 거면 800P를 시원하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어설퍼요. 790P 이거 어설픕니다. 깰 거면 그냥 아예 오늘 한 방에 790P까지 가가지고 공포에 떨겠어야 돼. 근데 아직도 개인들이 겁을 안 먹었어요. 이러면 세력 형님들이 바로 안 올려주거든요. 보통은요. 제가 개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력 형님들이 힘싸움을 할 때 본인들이 컨트롤이 가능해요. 근데 이왕이면은 야, 얘네가 겁을 안 먹어? 이것들 봐라. 더 죽여. 자기들은 싸게 사면 되거든요. 싸게 사면 되는 것 뿐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너무 왜곡해서 볼 건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 잘 가지고 있다가 이런 주도 업종 있잖아요. 좋은 가격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더 좋은 가격에 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대응을 해놓고 차후에 우리는 그냥 축축할 준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빠져봤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큰 그림에서 올해 결국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보면 댓글에도 추가로 남겨드렸거든요. 지금 800B에서 버티고 반등하고 안 죽어서 어설프게 반등 나오면 계속 흔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0P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빠졌다가 800P 지킬래 이러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지겹게 올라가요. 근데 차라리 그냥 빵 깨고 700 한 73P 요 정도까지 빼버리면은 한 방에 내일까지든 뭐 모레까지는 빼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찌딱찌딱 올라온 게 아니라 반등을 빵 하고 개인들 못 붙게 도망치러 올라갑니다. 왜냐면 내려올 때 이미 털리고 올라갈 때도 털릴 거니까. 어설프게 지금 800P에 대한 지지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준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반등했다 한번 더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반등 자체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진 게 나아요, 지금. 조금 아플 수 있겠지만 깨지고 가는 게 여러분한테도 더 좋은 겁니다. 빠르게 해소가 돼요, 어차피. 이런 거 잡아봐 드리겠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엇갈리냐면요, 코스피가 빨간색이고 선물이 파란색입니다. 근데 노란색이 코스닥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버텼어요.
근데 코스닥을 아예 그냥 쪼개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플러스 세력의 힘 그냥 찍어 눌렀다. 코스닥에는 고포주가 많잖아요. 이 고포주를 그냥 작살을 내버린 거예요. 개인 투자자 아예 죽여버릴 거죠, 그냥.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펼치나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오늘의 상승 라인업인데요. 여러분이 제주은행 투자하셔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일고속, 코아스. 이것도 심지어 인포에 땅 있다고 자산주로 들어가가지고 올라간 거고요. 잡주죠. 뭐 태영건설, 푸른저축은행. 이것도 테마고 진짜 에브리봇 여러분이 들고 계셨을까? 여러분이 별로 건드릴 주식이 없습니다. 이게 상승 상위주예요. 재미없던 시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할 거 없습니다. 들고 있는 거 아무 이상도 없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를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주가가 하락합니다. 근데 무슨 악재가 있나? 이거는 시장이 좋을 때나 시장에 대비해 가지고 더 많이 빠질 때 얘기고요. 마치 오늘의 NKMX처럼 오늘 2.4% 정도 종합지수가 빠졌으면 내 개별주는요 대충 5%에서 7%는 그냥 빠집니다 원래. 근데 이거 가지고 내 종목이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종합지수 올라가면 다시 또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내 종목 문제 있나? 아, 지친다. 팔아가지고 다른 거 사야지. 다른 거 샀는데 또 물려.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살 거 아니면. 근데 지금 이런 거 사겠냐고 개인이. 사도 문제야. 이게 얼마나 갈 거예요. 여러분 계좌 복구 못 시킵니다. 저거 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현금을 만들어놨던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그냥 코스피에서도 별 재미없습니다. 그냥 뭐 살짝 사주는 정도고 코스닥에서 개인이 미친 듯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개인들이 겁을 안 먹었다. 이 마지막에는 또 반대매매 맞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해피물량 조금 나왔어요. 조금 나왔는데 애초에 개인이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세력이 이거 끝까지 한번 더 밀 수 있거든요. 코스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좀 가늠이 되는 상황이고 제약이 오늘 많이 밀린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가 오늘 완전 작살났고 2차전지도 나는 빠졌고 바이오 역시 안 좋고 시총 상위주 위주로 그래서 총액 상위주 특히 반도체가 시총 상위주로 많이 편입이 됐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신용 잔고도 지금 주가 빠진 거 지금 800피거든요. 800포인트 온 거 치고는 아직 많이 안 털렸습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5천억 나갔거든요. 이거는 반대매매 유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세력이라면 이왕 여기까지 뺀 거 이왕 제가 세력이었으면 880피까지 올렸는데 10%를 뺐는데도 니네가 안 나가? 그래 알았어 더 빠져. 그래놓고 기어이 요거까지 다시 한번 털어먹을 것 같습니다. 예탁금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 코스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돈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 진짜. 이거 말고 제가 얘기 드리는 확실한 부양책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이거 지금 우리나라 국내 투자 비율을 16%에서 지금 11%까지 줄이고 앉아 있어요.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자산을 지키는 우리의 돈으로 국내 증시를 부양할 거면 이런 거를 압박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부양시켜야지. 얘네 이탈하고 있는데 무슨 저 PBR 일본 시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65%예요. 여러분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답답해가지고. 자 그리고 선물 지수를 보면은 선물로 일단 땡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지수는 안 올라. 그러니까 그냥 매도 포지션 청산했다. 요거 이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땡기는데도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이 없기 때문이고 또 제가 거슬리는 거는 그 원자재 쪽 요쪽 지금 잠깐 빠지고 있는데 이거 그 전날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쪽 곡물 쪽이나 원자재 쪽 상당히 거슬리는 상황이고 그나마도 채권 수익률을 어제 미국에서 채권 엄청 찍어냈거든요. 공급이 되면서 밀리곤 있는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 좀 여전한 것 같다. 그리고 유가도 많이 안 밀리죠. 그나마 비트코인이 올라가지면서 증시는 좀 우호적. 니케이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결국 플러스 마감했어요. 정말 대단하고 일단 중국이 또 다시 한번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 좋은 게 좀 우리나라한테 영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있고 미선물은 빠지는 상태. 지금 뭐 마이크론이든 AMD든 시외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오늘 FOMC에서 살려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나스닥이 낙폭이 커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여기서 뭐냐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살려줄 이유가 없어요. 왜? 증시가 알아서 부양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증시가 올라가 버리면 파월 입장에서 부양의 의무는 없어지거든요. 살짝 좀 공격적인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약간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QT에 대한 얘기 나온지 보고 원달러율도 다시 치솟으면서 오늘 나름대로 1328원 시작했는데 뭐 주가 상태 안 좋으면서 튀었는데 달러 인덱스 얘기 안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어제도 얘는 안 빠졌어요. 그냥 우리나라 달러만 살짝 빠진 정도였다. 그래서 지금 미 증시가 거짓말을 치는 확률도 있다는 거. 미 증시가 거짓말을 치는 건지 아니면 이 자산 시장이 거짓말을 치는 건지는 오늘 밤에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와중에 다우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랑 너무나도 차이가 큰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걸 보시면은 지금 어쨌든 개인만 팔고 있고 외국인은 현물 시장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 매집하다가 어느 순간 또 올립니다. 그럼 개인은 계속 팔거든요.
일단 종합지수 올라가면 개인은 파는 마인드가 됐어요. 왜? 우리 시장 떠나고 싶어 하거든. 이거를 세력형들이 확실하게 벼룩뛰기 훈련을 잘 시켜 놓은 상태다. 거시적으로 20년부터 24년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음, 참 우리 증시에서 얼마나 개인 투자자가 좀 살아남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남겨드린 얘기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최근 매매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 몇 마디씩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한 종목을 몰빵 치시거나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가 먹히는 시장인가요? 지금 LG가 가지고 여러분 5% 수익 내로 가실 거예요? 2차전지 빠진다고 손절치고 그러다 2차전지 도망가면은 못 잡습니다. 이마트가 어제 15% 올랐는데 이거 따라 사실 거예요? 삼성화재, LG, SK 이런 거 지주사 살 겁니까? 지주사는 투자 가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쫓아다닌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매매 신이 되어서는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요. 매매 꼬이면요 그냥 하루 이틀 쉬세요. 그리고 시장 어떻게 돌아가나 구경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대응이다. 이거 아니라도 24년에 기회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하루 만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기에 빠지지 않는 전략을 잘 준비하는 게 가장 먼저다라는 거. 제가 오늘 잔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국 AMD의 비관 전망에 하락을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와 있고, 삼성전자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년 대비해가지고 10조 원 밑돈 게 금융위기 시절 이후에 처음이라고 15년 만이다. 당연히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한 약세가 좀 열렸겠죠. 그래도 뭐 이거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꼭다리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나요? 노랑 시그널, 보라 시그널 나왔는데 얘가 계속 가겠냐고요.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시총 400억짜리가 계속 가겠냐고 이 시그널이 떴는데 당연히 눌려야죠. 이거 여기선 좀 과하게 눌렸다라고 얘기 드린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복구해서 지금 자기 자리 찾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그냥 적정한 주가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죠? 시간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도 그나마 또 우상향해서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긴 철저하게 오버슈팅이었다. 여기서 아마도 뭐였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오버슈팅 찍어놓고 챙길 거 챙기고 여기서 이제 삼성 일가에서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블록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기묘하게 주가가 쭉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 아닌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 뭐 이렇게 수렴 잘해주고 있잖아요. 삼각 수렴도. 마냥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 정도 좀 뷰를 유지하고 외국인은 그래도 코스피를 계속 삽니다. 기아를 미친 듯이 사고 있네요. 확실히 현대보단 기아죠. 노조 없는 회사. 노조가 많으면 직원들은 좋겠지만은 기업에는 좋은 게 아니니까. 삼성물산 미친 듯이 사네요. 미칠 노릇입니다 진짜로. 지주사를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정책이 그렇게 가버리니까. 정책 영향이 조금 있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이거 뭐 이미 예견됐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파란 시간을 떴고 저점은 잡혔지만 반등으로 본다. 그리고 그래서 반등은 하지만 제 바램은 2530에서 2550 여기는 한번 와주길 바랬는데 아마 내일 FOMC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하면은 그래도 2550 깊게는 2580 정도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올라가다가 만약에 FOMC에서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툭 깨지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2490을 깨면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갈림길에 있어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저점을 깨면은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도. 부디 눌림이 나오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기 저점 2430 정도거든요. 이 정도는 안 깨고 다시 반등을 해보면 아마도 이번에는 이 고점을 좀 뚫으러 도전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일 반등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공략을 한다. 그래도 한 번은 찍어 누를 겁니다. 그래도 코스피도 펄 지나고 나서라도 한 번은 찍어 누르고 그러고 나서 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나왔죠. 이렇게 눌려서 가느냐? 이렇게 눌려서 가느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잡아보시면 좀 편하게 시장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IT입니다. 바이오 뭐라고 얘기 들었죠? 너무 쉽지 않나요? 여기 기다린다니까요 저는요. 이거 올라갈 때도 HLB가 더 갈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HLB 제가 매도를 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갈 자리가 많이 없다. 가봤자 여기라고요. 근데 HLB가 종합지수, 이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를 안 당기면서 혼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HLB가 간다는 건 제약업종 지수가 간다는 얘기인데 제약업종 지수가 가봤자 8,700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만큼 HLB를 올린다? 다른 종목들 죽습니다. 다 같이 올라간다? HLB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단 제한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 이거 올리겠습니까? 아니 HLB 개별주인데 왜 못 올라가나요? 이거 무슨 종합지수 얘기하고 있나요? 종합지수 얘기한 게 맞아요. 미국에서
바이오테크가 다시 깨지고 있잖아요. 박스를 못 뚫고 있어요. 미국에서. 어제 보여드렸죠. 어제 보여드린 자료를 보면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HLB를 상단을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리스크 관리될까요? 이 제약업종 지수가 빠질 때 HLB가 무사할까요? 제약업종 지수가 빠진데 무사할까요? 과연?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HLB 얘네 둘이 공룡인데 제약업종에 얘네 둘이가 안 빠지고 과연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근데 전 여기 내려오는 거 기다릴 거라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HLB나 셀트리온 제약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죽는다가 아닙니다. 시장 외부 요인에 따라서 조정이 잠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쯤 오면 HLB 쪽도 뭐 그룹주라던가 HLB 본주라던가 뭔가 메리트 있는 가격대 오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주식을 자꾸 목숨 걸고 사랑합니까? 전 HLB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말도 드렸었잖아요. 알테오젠? 제가 그렇게 좋다 좋다 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번 버리니까 얘기도 안 하잖아요. 이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셀트리온? 저도 매수할 거고 저도 셀트리온 좋다고 맨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얘기하나요? 상승 제한이라고. 20만원 가면 다시 빠질 것 같다고.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데 가겠냐고요. 힘들다. 그리고 반도체도 여기 이렇게 박스 뚫었을 때 야 이거 대단하네요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뚫었을 때도 야 이거 오버슈팅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 뚫는 거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얘기 드린 거 뭐죠? 저는 반도체를 할 거면요 최소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의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럼 뭐죠? 반도체도 이제 쳐다볼 구간까지 왔다. 그러나 코스닥이 더 밀린다고 하면 반도체가 살아남을까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반도체 전략을 여기 정도로 노리고 싶다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라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얘가 레벨업을 했다. 여기서 원래 이렇게 보는 게 레벨업이 돼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잡아놨는데 깊게 빠지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는 거는 한 요 정도의 반도체를 축축하면은 상당히 좀 좋은 메리트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오히려 제약바이오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바이오랑 반도체 조금 더 눌릴 룸이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지지받은 구간은 거의 이 점선의 터치를 많이 해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점선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예전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점선 아마도 이렇게 내려올 텐데 내일 그래서 아마 여기 790을 한번 깨면은 이때부터는 개인들이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그러나 코스피처럼 코스닥에서는 저점 시그널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조심하라니까요. 여기서는 반등해도 죽어요. 반등했다가 죽었잖아요. 요게 있으니까. 이게 뜨는 순간 코스닥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때 얘기 드린 거예요. 라이브에서 어렵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반등해도 여기까지 반등했어? 그래도 죽어요. 존재하잖아요. 못 가게 막고 있잖아 길을. 최소한 가더라도 반등했다 죽어놓고 쌍바닥 만들어 가겠다고요. 이게 떠있으면. 이런 것까지 한번 잡아봐 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도 바이오가 좀 버텨줘서 이렇게 종합지수 빠질 때 우리는 빵빠레 터트리고 있었죠. 요 3일 동안 바이오가 많이 올라주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HLB는 쉬었지만 다른 바이오가 눌리면서 조금 타격은 있었다. 그러나 계좌 자체 우리 보유 종목들 보면 그냥 종합지수 빠진 거보다 잘 넘어갔네. 왜? 반도체가 그만큼 해치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막 깨지면서 바이오가 올라왔다. 여기서는 반대로 반도체만 올라가면서 바이오 들고 있으면 그냥 수익이 0이었거든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런데 종합지수가 빠지면서 오히려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수익을 본 거죠.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올라가는 거 보고서 야 반도체 잘하자 반도체 판이구나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또 뭐가 있었냐 2차전지가 박살이 나고 있었죠. 반도체 올라가는 동안 2차전지 박살. 그러나 바이오는 버텼다. 이게 그래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겁니다. 얘가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직전에 먼저 깼었죠. 그리고 반도체가 깨지고 올라가는 순서는 반도체 오르고 바이오 오르고 그럼 이번엔 뭐가 오를까? 바이오 올까요? 2차전지가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 왜냐? 아직 빠지는 게 끝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딱 보인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이 지붕을 만들고 있네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나오고 있는 거 같나요? 아직은 5일선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지붕을 나름대로 만들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렸네 이렇게 그죠? 지붕 그릴 만큼 그렸는데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신고가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신고가를 일단 만들긴 했거든요. 가능성으로는 한번 올렸다가 윗꼬리다는 이런 게 좀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 윗꼬리가 나왔는데 윗꼬리까지는 안 나왔어요. 윗꼬리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요거 어제 오른 게 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눌렀다가 여기 22선 이렇게 오겠죠. 여기서 반등을 한번 할 겁니다. 반등을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리고 나서 죽으면은 이제 이거는 상당히 아플 수가 있다. 죽을지 안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는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거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S&P랑 다우는 신고가 가까이. 제가 나스닥에서 어제 뭐를 보고 싶다고 했죠?
노란 시그널을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노란 시그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보라 시그널만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노란 시그널 나오면 쐐기인데, 노란 시그널 나오려면은 그래도 16,000포인트, 즉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뚫으러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FOMC 결과를 떠나가지고 당장에 한번 치고 올라가주면은 역사적 신고가 만들면서 노란 시그널이 출현이 된다. 이러면은 저도 나스닥의 하방 포지션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일단은 지금 지붕 만든 상태에서 조정도 한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잡아드리면 되겠죠. 종목은 뭐 별거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지지받을 구간에 있고, 그리고 바이오 잠깐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정도. 삼성 바이오가 올라가면 셀트리온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볼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더 대장급으로 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올라갈 룸이 생겨요. 올라갈 룸이 생기기 때문에 밸류 받을 때 상당히 좀 유리해질 것 같다. 그리고 바이오들 상태 매우 매우 안 좋죠 지금. 이런 정도고, HLB가 그나마도 버텼는데, 제가 이거 적정 시총이 9조, 그리고 적정 가격은 한 7만원 대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버슈팅까지 계산해서 74,000원에서 78,000원 계산해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7만원이면 그냥 팔 만큼 한 거잖아요. 나중에 빠지면 다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빠지면은 안 빠지면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역시나 오늘도 대장급을 했지만 노랑 시그널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고 계속 올라간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쉬었다가 가는 게 맞다는 거. 이 정도로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한온이든 메지온이든 제가 좋다고 얘기 들었지만 메지온도 그냥 시장 따라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시간이 필요하고, 레오캠 힘들다 그랬습니다. ABL은 라이센스 안 나오면 힘들다. 이 정도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진짜 혹시라도 189,000원, 한 19만원 요 정도만 가더라도 저는 이거 좀 사고 싶을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 BM 너무 싸져가지고 코스닥이 반등하면 얘부터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시장 자체가 반등할 때는 시총 상위주가 먼저 올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형님 먼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 들어보고 있고, 오늘 시총 상위주 그냥 그냥 박살났죠. 그러면서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시총 상위주 이렇게 깨졌고, 뭐 HLB, 알테오젠도 깨졌고 다 빠졌습니다. 그냥 3%대. 그리고 반도체 특히 빠졌고, 로봇,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엔캠, 이오테크니스 6%대 쭉쭉쭉쭉 시총 상위주들로 그냥 코스닥을 찍어 누리려고 세력이 작정을 했었다. 오늘은 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총 상위주를 다 작살냈는데 대체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애초에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다라는 거. 그래서 2차 전지를 여러분이 매수를 하고 싶다? 최소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아니면 LF라도 빨간불을 켜고 있을 때 사는 게 정석이다. 이 정도로 조금 가이드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건 지금 개별 종목이 안 좋다 이런 개념으로 보신 게 아니라 종합지수 때문에 빠졌나 아니면 진짜 종목이 안 좋아서 빠졌나, 이걸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차례고, 만약에 종합지수가 안 좋아서 내 종목이 빠졌다? 이거 금방 올라옵니다. 왜? 종합지수가 영원히 빠지지 않아요. 결국엔 올라옵니다.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간 잘 보내시고 현금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부디 막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금 저희가 HLB 팔고서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현금. 그래서 제가 어제는 조금 썼거든요, 우리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현금 한 25%, 대다수가 지금 최소한 20% 이상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30%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막 너무 죽는 시장 아니니까 걱정을 너무 만들지 마시라. 다만 AI가 묻어있는 거는 아직도 조금 한 번은 처분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얘기 들어보면서 내일 힘내시고,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릴 자리가 있으니까 함부로 들이지 말자. 일단은 FOMC 보고 적절하게 대응하자. 내일 오전에 브리핑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